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진단검사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 단체들이 오늘 사건 현장을 직접 찾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이 시작됐습니다. 미 전역의 세입자들이 렌트비 급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도시의 평균 임대료는 1년 만에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2세에서 5세 이하 아이들은 2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부스터샷의 면역 반응과 관련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오늘 화이자는 식품의약국에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자사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긴급 사용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FDA는 2월 중순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승인이 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2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2세, 3세, 4세 아동에게 자사 백신을 2회 접종했을 때 10대와 성인에게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생후 6개월에서 2세 사이 아동은 유사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이들에 대한 면역 반응 향상을 위해 부스터샷의 면역 반응을 시험하고 있고 결과는 올해 3월에서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과를 몇 달이나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5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의사,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2회 접종 절차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신문에 우리는 2회 접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부스터샷 시험 결과가 제출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2회 접종으로 몇 달 먼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겨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요즘은 대기 없이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도 대부분 이틀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지역 매체 고다메스트는 최근 들어 대부분의 뉴욕시 코로나19 진단 검사장에서 대기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수요가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2월 말에는 최대 대여섯 시간까지 기다려야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뉴욕시 보건국 데이터도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시행된 유전자 증폭 검사 수는 지난 1월 초 13만 3,30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주 만에 검사 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급감했습니다. 최근 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하루 검사 수는 7만에서 8만 건 내외입니다. 검사 수가 감소하면서 일주일 이상도 걸렸던 처리기간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4분의 3 이상은 이틀 내로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검사 수요의 급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한풀 꺾인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가정용 신속 진단키트의 보급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뉴욕시 공립학교에 660만 개 등 총 800만 개의 자가 검사 키트가 뉴욕시 당국을 통해 배분됐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뉴욕주 전역 하루 감염률은 5.59%로 전날 5.06%에 이어 5%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피크 당시 최고치와 비교하면 5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 단체들이 오늘 사건 현장을 직접 찾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아시안이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폭행 사건이 발생한 브루클린의 델리 가게.
한인 이기태 씨는 오전 7시 30분경 자신의 가게에서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피해자 이기태 씨는 병원 검사를 받기 위해 가게를 비웠고 가게 앞 유리에는 주민들이 붙인 위로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오후 사건이 발생한 델리 가게 앞에서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브루클린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시에 더 이상 한인 등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 뭐든지 그 아시안 증오 범죄 저지른 사람마다 다 정신병자로 할 것이 아니라 아시안은 강하다, 아시안은 아름답다, 아시안은 똑똑하다 이런 거를 선포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테렌스 박 대표는 아시안들이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건재하고 우리의 존재성을 사회에 보여주고 단결을 보여주고 해서 우리 아시안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회견장에는 뉴욕 시장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정책 보좌관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대응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은 2월 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은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률적 국적 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은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가 담겼습니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 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데부터 3개월 안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입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쿼드 4국 정상회의를 위해 5월 후반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방안을 모색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하는 5월 9일을 넘겨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애초 일본 정부는 여름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하는 방안을 미국에 타진해왔습니다. 다만 요미우리 신문은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시기는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5월쯤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 대북 정책에서 한미일이 협력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첫 국빈으로 맞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즉각적인 제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미 패키지를 마련해놨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산이 카타르 군주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비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언급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최선으로서 외교적인 해법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 증강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카타르와의 관계에 대해 카타르는 좋은 친구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며 카타르를 비나토 회원국 가운데 주요 동맹으로 임명한다고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또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재 패키지를 이미 마련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크렘린 핵심 인사들과 정부 정책 결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사들의 신원을 확보해 놨다며 우리는 러시아 고위층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제재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언제든지 제재에 나설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간 셈이라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방문을 미루신 분들도 많고 아쉬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뉴저지 한인회는 설을 맞아 한인 동포들을 위해 떡국을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한인 동포들에게 떡국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과 엘렌박 주 하원 의원이 함께 떡국과 육수, 반찬과 개인 방역물품을 나눠주고 새해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창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설을 맞아 한인 동포들과 떡국을 나누며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한 해 모든 한인 동포들이 힘을 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의 과거를, 힘든 과거를 다 잊으시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저희 뉴저지 한인회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회는 어제와 오늘 총 600명의 한인들에게 떡국 떡 등을 배포했습니다. 미 전역의 세입자들이 렌트비 급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도시의 평균 임대료는 1년 만에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보다 임대 주거비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30일 미 일부 도시의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에 비해 40%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뉴욕, 텍사스, 오스틴, 마이애미 등 지역의 월세는 지난해 대비 40%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월세는 14% 오른 $1,877를 기록했습니다. 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수석 경제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 임대료가 폭등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일시 정지 상태가 됐다가 이제야 상황이 재개되면서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어로직의 수석 경제연구원 프랭크 노사프트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다른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더라도 임대료 상승만으로도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주택연구공동센터의 2018년 인구조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1,100만 가구 혹은 세입자 4명 중 1명이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이 비중이 추가적으로 대폭 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을 연구하는 로널드 터윌리거 센터의 데니스 쉐아 전무는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임대와 매매를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자연히 저소득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적지 않은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고 사기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따라 대면 수업은 물론 온라인 수업까지 준비하면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 연방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직장을 떠난 근로자 수는 148% 늘었다며 전 산업군을 통틀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라고 전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40% 증가한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구인 및 구직 사이트 링크드인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교사들의 수가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사들의 퇴직 사유는 번아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잦은 변화에 지쳤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는 대면 수업을 하지만 확진자 수 증가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는 부가 수업 자료 준비로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입니다. 일터를 떠난 교사들은 교육 코치와 채용 담당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일자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전달하는 교사들의 능력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 멀티태스킹 능력 등은 수요가 많은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새해를 맞아 한인 흡연자들에게 금연 도전을 권고했습니다. 센터 측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금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기금을 받아온 ASQ 한인금연센터는 미국 내 18,000명 이상에게 한국어와 광동어, 만다린 베트남어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무료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격이 되는 흡연자에게는 2주치 무료 니코틴 패치도 제공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ASQ의 서비스를 이용한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받고자 도전을 하게 되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전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ASQ 한인금연센터는 새해를 맞아 2022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을 맞아 건강 향상을 위해 금연에 도전해보는 것은 좋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를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금연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문자와 온라인 등록 및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고 서비스의 대부분은 CDC의 지원으로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금연 정보와 온라인 등록 등 한국어 문의는 한라인 800-556-5564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 www.asqkorea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설날을 맞아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와 함께 설날을 축하하게 돼 기쁘다며 설날을 맞아 이웃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의 아시안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뉴욕주의 성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정을 중단하라는 IMF의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현지 TV방송에 출연해 어떤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비트코인이 주권의 문제라며 국가들은 주권국가이며 공공정책에 대한 주권적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금융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 큰 위험이 있다며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2-2023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신청의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에 시작돼 18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비용은 $10입니다. 3월 18일 고용주 사전 등록이 마감되면 이민서비스국 측이 이들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용 2만 개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탑재한 미국 내 차량 약 5만 4천 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정지 신호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을 약간 줄인 뒤 그대로 주행하는 롤링 스톱을 허용해 일단 정지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겁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6년에서 2022년 판매된 모델 S와 X, 2017년에서 2022년 모델 3, 2020년에서 2022년 모델 Y 차량으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롤링 스톱 기능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